자, 25년 9월 모의고사 20번, 20번이란다. 고2 모의고사 40번. 진도 영상이기 때문에 약간 역순으로 조금 거꾸로 해서 좀 진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네, 바로 하겠습니다. 자, mother cats can tell which kittens belong to them 합니다. 자, mother cats. 내용이 일단은 이제 어미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어미 고양이는 can tell 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다 tell을 많이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tell이라고 하는 표현은 세 가지 뜻으로 조금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첫 번째, 뭐뭐에게 뭐뭇을 말하다 또는 말해주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뭇을 뭐뭐로 구별하다, 구별해서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뭇을 뭐뭐하도록 요구하다. 요구도 어차피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러면 어디에 쓰일 것이냐, 그나마 딱 따져놓고 얘기하면은 두 번째 해석으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미 고양이들은요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which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which kittens, 요까지 같이 묶어서 들어가야 되고, 의문사로 쓰이는 것이니까 어느입니다. 어느 새끼 고양이가 belong to them, 그들에게 속하는지. 그럼 여기서 그들은 어미 고양이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할 때 이 새끼들이 mixed up, they use their, 그러니까 자 보시면은 다시요. 새끼 고양이들이 are mixed up, 어떻게 되어져 있을 때, 섞여져 있을 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새끼 고양이들이 섞여져 있게 되면 그들은 그들의 뭐예요? 그들의 어떤 새끼의 냄새를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사용한다라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to distinguish them from offspring 하니까 새끼들로부터 그것들을 구별하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새끼가 어떤 새끼냐? 지금 욕한 거 아닙니다. 다른 어미 고양이들의 새끼로부터 자기 새끼의 고양이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데이가 되게 많이 나오긴 합니다. 데이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여기에 데이하고 대열은 지금 원래 엄마 고양이를 얘기하는 거고, 밑에 다른 엄마의 고양이의 자손은 다른 새끼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새끼로부터 자기 새끼를 구별할 수 있다 하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서 말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 내용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건데, 자, when faced with a selection of kittens who have wandered from the nest, her own and others then aren't hers, a mother cat doesn't appear to favor her own offspring when retrieving them 합니다. 자, 여기도 일단 문장이 좀 깁니다. 자, 문장 벌써 두 개째인데요. 일단 길어요.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when faced, 뭐에 직면되어질 때, selection of kittens에 직면되어질 때, 그러면 selection of kittens라고 하게 되면은 흔히 말해가지고 자신의 것과 자신이 아닌 새끼들을 선별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 고양이, 새끼 고양이가 어떤 새끼 고양이에요? Who have wandered from the nest 하니까 자신의 둥지로부터 뭔가 돌아다녀 왔었던 이 새끼 고양이들을 셀렉션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럼 셀렉션이라고 하게 되면 뭔가 선별 또는 구별을 얘기하는 거니까 뭔가 구별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녀 자신과 다른 것들은요, 이래놓고 이제 계속 가볼게요. That aren't hers 하니까 그녀 자신의 새끼와 그 다음에 다른 새끼는 다른 새끼인데 그녀의 새끼가 아닌 새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놈의 새끼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 그녀 자신의 새끼 고양이와 그 다음에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새끼 고양이들. 다시 말해서 a mother cat, 그런 상황이 이제 닥쳤을 때는 a mother cat, 이 어미 고양이는 doesn't appear to favor 하니까 뭐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즉 to favor her own offspring 하니까 그녀 자신의 이러한 새끼 고양이 새끼를 편애하는 것으로, favor, 편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할 때요? 그들을 되찾을 때.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무슨 소리냐면은 요까지는 일단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어떤 향으로부터 구별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 둥지로부터 나와서 이제 뭔가 벗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벗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벗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보금자리에 벗어나고 있어 그녀 자신의 것과 그녀 자신의 새끼가 아닌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kittens라고 얘기했을 때 둥지로부터 벗어난 그리고 지금 그녀 자신의 것과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닌 이런 새끼들을 뭔가 선별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 어미 고양이는 편애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면은 새끼 고양이가 이렇게 막 있어요. 그럼 어미 고양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가 자기 새끼인데 얘네가 다른 새끼라 할지라도 얘네들에 대해서도 새끼 고양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편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는 말은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다 어린 고양이이기 때문에 다 챙겨준다 하는 거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새끼도 구별을 하지만 남의 새끼라고 해서 야 너 내 새끼 아니잖아 나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이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요 내용 자체가 지금 어미 고양이들로 지금 시작한 내용이니까 필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뭐예요? 일종의 그 어미 고양이를 관찰하는 어떤 연구 내용이라고 일단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연구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the reason for this is uncertain. 자, 이것에 대한 이유는 is uncertain.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뭐 한다 할지라도 distress vocalizations from kittens 하니까 괴로움은 괴로움인데 괴로움에 대한 vocalization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괴로움에 대한 발성이에요. 괴로움에 대한 발성. 다른 말로 뭐 답지에는 조난이라고 나오는데 조난 발생. 지금 내가 지금 혀가 안 좋아가지고요. 지금 이쪽이 좀 불편해가지고 발음이 좀 서투를 수가 있습니다. 자, 조난 발생. 즉 새끼 고양이들로부터의 조난 발생. 근데 이 새끼 고양이가 어떤 고양이에요? 그들의 둥지로 잃어버렸던 이런 새끼 고양이. 자, 그러면 주어가 올더에서 시작되게 되면 얘가 지금 이제 주어로 쓰였습니다. 주어로 쓰였고 여기서부터 지금 끝까지 어디로 가요? 전부 다 수식어로 지금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그들의 둥지로부터 잃어버린 새끼 고양이로부터의 어떤 조난 발성 이런 것들이 are known to be very powerful 하니까 되게 강력하다라고 할지라도 그럼 이 조난 발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아무리 애기들이 이렇게 많다 하더라도 자기 새끼 목소리는 구분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 새끼 목소리는 구분할 줄 안다라는 건데 그것이 매우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것에 대한 어떤 것은 이것에 대한 이유는 지금 불확실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may just be hard for the mother to resist retrieving them 하니까 자, 그것들을 되찾는 것을 저항하는 거. 즉 누가요? 엄마 고양이가 그 새끼 고양이들을 되찾는 것을 저항한다 하는 이야기는 되찾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잖아. 되찾지 못하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되찾는 것을 막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되찾기 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얘가 지금 마이너스 역할인데 얘도 지금 마이너스 역할이야. 그럼 얘를 없애버리세요. 그냥요. 그러면 그것들을 되찾는 거에 있어가지고 되게 쉬울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미가 새끼를 되찾으면 거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얘기를 해요. 어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주절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주절 자리가 어디냐 하면 여기거든요. 주절 자리는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고 여기가 지금 전부 다 부사절 자리예요. 다시 갈게요. 둥지로부터 잃어버렸던 이 새끼 고양이의 조난 발성 엄마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이런 것들이 매우 강력해서 그것들을 여기서 그것은 가주어입니다. 그것들을 되찾는 것을 거부하기에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됐습니까?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뭐에 상관없이 그것들이 그녀의 새끼든 아니든 간에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되찾는 것이 쉽다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이것에 대한 이유는 지금 불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새끼들이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새끼를 찾았지만은 남의 새끼들에 대해서도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같이 이제 돌봐주고 이제 키워준다 하는 거. 키워준다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뭔가 저항하거나 뭐 거부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in the wild 야생에서는 이런 squeaking kitten out in the open is 자, 야생에서는 자 볼게요. 자, 야생에서는 혀가 왜 아프나. 자,
야생에서는 이러한 어떤 외부에 개방된 곳에서 이런 새끼 고양이들, 지금 거기에 끽 하는 소리를 내는 끽끽 뭐 이런 소리 있잖아요. 새끼 고양이들 소리 많이 못 내니까 하는 거, 이런 소리가, 이런 고양이가 is likely to attract predators 합니다. 포식자들을 이끌 가능성이 높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일종의 나쁜 소식이 되는 거겠죠. 누구에게요? For any other kinds around it 하니까 그것 주변에 있는 어떤 새끼 고양이들에게는 당연히 나쁜 소식이 될 수가 있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wrap the rescue of any crying kitten. 자, 그러면은 울고 있는 이 새끼 고양이로부터의 어떤 재빠른 구조는 would be a good strategy.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뭐 하는데요? 그들을 원하지 않는 어떤 관심을 끌어내는 것으로부터. 자, 원하지 않는 관심을 끌어낸다. 그럼 이 원하지 않는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포식자들을 끌어내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엄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하이에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어쨌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빠른 구조가 어쨌든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얘기하고 지금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밑에 요약문 잠깐 볼게요. 자, 비록 어미 고양이들이 그들 자신의 그 새끼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어떤 잃어버린 울고 있는 새끼 고양이들을 계속 모을 가능성이 높더라. 아마도 뭐 하기 위해서, possibly가 아마도인데 뭐 하기 위해서냐, 잡혀질 가능성, 즉 포식자들에 의해서 잡혀질 가능성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 그러면 이걸 만약에 주제 제목적으로 묻는다면은 좀 길게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미 고양이가 다른 모든 새끼 고양이들을 편애하지 않는 이유, 뭐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셔도 되겠죠. 그럼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포식자로부터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우리는 같은 종족이니까, 야, 아이고 요쪽 다른 저 옆집에 그 새끼 고양이 일로 와 니 그거 있으면 안 된다, 저 하이에나한테 잡아먹힌다, 빨리 오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글은 되게 길어 보이긴 하지만요, 말도 약간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은 내용 자체가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미 고양이 내가 있는데 다른 새끼 고양이들도 같이 챙긴다. 왜? 포식자들로부터 막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41, 42 넘어가겠습니다. 장문 쪽은 내가 영상을 미리 찍어버릴 거기 때문에 따로 어떻게 진도를 나가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자, many animals pursue a mixed strategy of accumulating both body fat and food 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body fat하고 지금 food가 지금 약간 조금 대조군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많은 동물들은 추구합니다. 뭐를요? 혼합된 전략을 추구한대요. 그럼 혼합된 전략이 뭔데? accumulating 하니까 뭔가 축적시키는 거, 쌓아두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건데, body fat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체지방을 얘기하는 것이고, food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량입니다. 그러면 체지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체지방은 실제로 뭐 있는 거예요? 몸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옆에다가 쌓아두는 식량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건데, 이런 어떤 혼합된 전략을 추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which leads,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한대요. 선생님, 왜 원이 일반적인 사람입니까? 여기 ask라는 게 이렇게 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끔 이끈다라고 얘기하죠. 자, what are the relativ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se two forms of energy storage? 하니까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에너지 저장의 이점과 단점, 상대적인 이점과 단점은 뭔데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죠. 자, 다시요. 혼합된 전략을 추구하는데, 그럼 이 말을 듣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뭐고 이렇게 했을 때 나쁜 점은 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건데, 자, 가볼게요. 자, maximum fat deposition increases with body mass, whereas maximum food storage is not constrained by body size 합니다. 자, 그러면 maximum fat deposition이라고 하게 되면 최대 지방 축적이에요. 최대 지방 축적. 이게 deposition이 뭔가 쌓아두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최대 지방 축적은 증가한대요. 뭐와 함께?
몸의 질량과 함께 증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몸의 질량은 말 그대로 몸무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최대 식량 저장은 is not constrained by body size 하니까 신체 크기에 의해서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자, this means that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동물들, 특별히 small animals, 작은 동물들이 뭐를 할 수 있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 저장 보유고를 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 비축량을 어떻게 해요? In the form of stored food 하니까 저장된 식량의 in the form, 형태로 뭐 할 수 있다? 축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보다도요, 그것들이 in the form of body fat 하니까 체지방의 형태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것보다. 그럼 여기서 can 뒤에 생략된 단어는 당연히 accumulate. 얘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자, 다람쥐가 있습니다. 개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미가 있는데, 개미도 동물이잖아요. 그죠? 개미가 만약에 지금 뭐예요? 식량의 형태로 에너지 보유를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공간 안에다가 자신만의 식량들을 계속해서 쌓아두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체지방 이야기는 뭐예요? 개미가 이미 음식을 많이 먹은 상태예요. 그 음식 속에 지방이 있는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하자면 이게 지금 두 가지 대조가 뭐냐면요. 자, 뭐 에너지 저장을 위해서는 네가 많이 먹는 게 좋냐, 아니면 많이 먹을 걸 재놓는 게 좋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예요. 지금 계속 그 얘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다가 stored food, 저장된 식량은 is more economical, 좀 더 경제적이랍니다. 뭐보다요? 체지방보다도요. 왜 그러냐 하니까 지방은 신체 질량에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신진대사율은 체질량과 함께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요. 신진대사율, 흔히 말하는 어떤 소화율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신진대사율도 체질량에 따라서 높아지기 때문에 저장된 식량이 체지방보다 더 경제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몸이 좀 덩치가 커지고 이제 뭘 많이 먹게 되면은 몸속에서 일어나는 신진대사도 계속 바쁘게 일어나거든요. 그죠? 바쁘게 일어나는 상태.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훨씬 더 경제적이래요. 아니 근데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많이 먹어놓은 상태가 좋아요? 아니면은 옆에 재놓는 게 좋아요? 그 두 가지 차이죠. 자,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there is a metabolic expense to maintaining fat 하니까 지방을 유지하는 데는 신진대사의 expense, 뭐가 있더라? 비용이 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비용이 존재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과도한 이러한 지방 축적은 may also have a negative effect,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어디에요? 동물들의 능력에, 즉 포식자를 피하는 동물의 능력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덩치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달리기 속도 느려진다, 그 얘기입니다. 선생님 고문 빠르던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으로 덩치가 커지게 되면은 체지방이 많이 쌓였을 때 아무래도 몸이 좀 둔해집니다. 그럼 누가 나를 쫓아와서 잡아먹으려 그래. 그러면 도망가기가 조금 더 힘들어지겠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maintaining a high body temperature,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라면 동물들은 might be expected, 예상될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비축할 것이라고. 뭐의 형태로? 음식 저장의 형태로. 뭐보다? 체지방보다. 자기 생각 넣지 마세요. 자, 동물들이 에너지를 비축하도록 예상되어지는데 차라리 만약에 체온이 증가한 거, 체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거라면은 다 먹어 놔놓고 이 상태에서 체온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먹고 나서 체온이 좀 떨어지잖아요. 떨어졌네? 그럼 다시 먹어야지. 올라갔어. 떨어졌네? 또 먹어야지. 이래 되는 거죠. 만약에 체지방 상태라고 하면, 이 글대로 얘기하면 체지방 상태에서 먹고 나면은 되게 많이 먹었어요. 먹고 나면은 분명히 몸의 열이 이제 증가하는 거는 맞지만 여기서 계속 신진대사율이 확 하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되면은 쭉 떨어져요. 체온이. 그러면은 이제 또 뭐가 필요해요? 또 음식이 필요한데 이미 나는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없어. 이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런 어떤 단점, 이런 것도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저장된 음식은요, 시간이 지나면 썩어요. 별표 치세요. 이번엔 단점, 여기서 단점 나옵니다. 저장된 음식의 단점은 바로 뭐다? 시간이 지나면 썩고요.
그 다음에 또 maybe removed by robbers. 도둑들에 의해서 제거가 될지도 모릅니다. 도둑이 뺏어간다 그런 이야기죠. 또는 단순히 뭐예요?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장된 식량의 단점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읽어봤을 때는 뭐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냐면요. 에너지 저장을 하는 데 있어서 체지방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식량을 저장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쓰시오. 이런 서술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말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많은 동물들은요,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에너지를 뭐 하는데 소비해요? managing, 관리하고 보호하는데 소비를 합니다. 소비를 해야 합니다. expand가 소비하다니까. 그들의 어떤 식량 저장을 보호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지방으로 이제 전환하는 것은 요게 지금 원래 답인데 피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뭔가 그 피하게 만든다. 즉 어떤 뭐 avoid 개념이라든지 뭐 아니면 거부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reject라든지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건데 자 어쨌든 그것을 지방으로 만드는 것은 이러한 유형의 손실을 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활기찬 어떤 비용, 에너제틱한 어떤 비용, 즉 저장된 식량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에너제틱, 즉 에너지 비용 이런 것들 이런 비용에 대해서도 피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장단점 이야기들을 계속 주구리장창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지금. 자, 그래서 a large accumulation of body fat adds to an animal's fasting capacity. 자, 많은 축적, 뭐에? 지방의 많은 축적, 체지방의 많은 축적은 더해준대요. 뭐에? 동물의 금식하는 능력도 더해준대요. 이것도 장점이죠. 아무래도 이제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난 이제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큰 동물들에게. 근데 이 큰 동물들이 뭐 하게 해주면서 permitting some animals to enter prolonged dormancy 합니다. 자, 일부 동물들은 장기간에 뭐를 하게 만들어주는 거? 휴면 상태, 장기간의 휴면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안정감에. 자, 그래서 어디에서? 흔히 말하는 동면 장소에서 겨울잠 자는 거죠. 동면 장소의 상대적인 안정감 속에서 장기간의 휴면 상태로 들어가게끔 허용해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많이 그래서 우리가 왜 그 동화나 만화나 이런 데 보면은 곰이 막 겨울잠 자기 전에 막 먹잖아요. 막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자야지 하면서 자버리는 거.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어떤 지방의 축적과 식량의 저장은 have some decided advantages 하니까 뭐예요? 결정적인 이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걸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물의 에너지 저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결국은 체지방을 축적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식량 자체를 따로 저장하는 게 옳으냐? 그러면 체지방을 저장했을 때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냐? 그 다음에 식량을 저장했을 때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냐?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2차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긴 하겠지만은 장점은 이렇게 배열하시고 단점도 이렇게 배열하시고 아시겠죠? 그런 배열들을 한 번쯤은 정리를 다시 하시는 게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43, 45 가겠습니다. 43, 45가 없네요. 왜 없지? 내가 안 해놨구나.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해놨어야 되는데.